1032번입니다. 자, F2가 이고요. F6이 6이다. 그러면 이 2,2와 6,6은 Y꼴 X 위에 있는 점이죠. 그죠?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자, 2에서 6까지의 fx의 정적분값을 s라고 했을 때 fx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2에서 6까지의 바로 정적분값을 이 s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2,2와 6,6은 x축 위에 있잖아요. 그죠? y꼴 x 위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자, 이 fx는요. 2,2를 지납니다. 이 점을 지나요. 그리고 6,6을 지납니다. 자, 그런데 연속 함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이 2,2와 6,6 사이에서 그래프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존재하면 안 되죠.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가 돼야 됩니다. x 값이 커졌는데 y 값도 커졌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야 되죠. 근데 증가하는 것도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 형태로 이 fx를 그려두었어요. 그러면 2에서 6까지의 fx dx를 s라고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fx 그래프, 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을 때 이 fx, 이 그래프와 바로 누구랑 이 x축이랑 그리고 누구? x 이퀄 2, x 이퀄 6. 자,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가 바로 s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s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이 fx의 역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비록 역함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사실 이 2,2와 6,6이 y꼴 x 위에 있으니까 이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2,2와 6,6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나 이 gx는 우리가 그릴 필요 있다 없다? 그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역함수의 바로 2에서 6까지의 정적분 값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바로 역함수는 바로 x축과 y축의 위치를 바꾸면 되고 그러면 여기가 바로 2,2고 여기가 6,6이었으니까 이 fx의 그래프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해버린다? gx 역할을 해버리니까 이 fx 그래프와 2,6 여기서의 둘러싸인 부분에 바로 넓이가 바로 정적분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표현한다면 바로 어디에서 자, 자, 조금 진하게 그려볼게요. 2와 6이죠. 그리고 x축과 여기 x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곡선으로 둘러싸여야 되니까 이 선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k-s로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즉, 이 빗금친 부분의 바로 넓이가 되겠죠. 왜?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사각형 66이 얼마죠? 36에서 일단 누구를 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정사각형이 2 곱하기 2인 4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누구를 빼버리면 된다? 이 S 정적분값의 정적분값이 바로 넓이였으니까 이 두 부분을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 32 마이너스 S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시겠나요?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그대로 32가 된다는 것입니다. K-S니까 K는 바로 32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 잠시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 x 대칭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원래 함수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지금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 부분의 넓이는 자, 이 교점에 우리가 x좌표를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고 이 교점에 x좌표를 우리가 베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를 정적분하면 되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가 f 인버스 x 역함수가 되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fx가 되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준 것을 무엇을 하면 된다? 정적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 이 역함수를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바로 fx식은 주어질 것이니까 이 y꼴 x 대칭을 했기 때문에 y꼴 x를 기준으로 이쪽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와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뭐하다? 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fx는 주어졌으니까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만 구해서 몇 배를 해주면 되겠다? 두 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fx와 y꼴 x죠. 항상 y꼴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교점이 알파고 여기에 교점이 베타라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를 적분하면 되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가 x가 되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fx가 되니까 x에서 fx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 값을 구한 다음에 몇 배만 해주면 되겠다. 두 배만 해주면 바로 두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함수를 구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역함수 대신에 바로 누구를 이용하자? y꼴 x를 이용하면 바로 반쪽 부분의 넓이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몇 배만 해주면 되겠다? 두 배만 해주면 바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1033번입니다. 자, fx는 x제곱인 2차 함수예요. 꼭지점이 0,0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 역함수는 아마도 무리 함수겠죠. 그죠? y 꼴 루트 x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함수,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조금 전에 개념을 정리했지만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본다면 이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리니까 y 꼴 x제곱에 그리면 이놈의 역함수는 아마도 y 꼴 루트 x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gx를 구해서 gx를 fx로 뺀 다음에 0에서 1까지 적분할 필요 없이 우리는 바로 원함수와 역함수는 y꼴 x 대칭이므로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해서 몇 배 하면 되겠다? 두 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바로 이 교점이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x제곱과 y꼴 x하고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제곱과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y꼴 x 위에 있는 점까지니까. 그러면 이 항에서 x로 묶으면 x1이 되어서 바로 원래 함수와 y꼴 x하고의 교점이 바로 0과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좌표가 1,1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0,0과 1,1이듯이 y꼴 x와도 0,0, 1,1이 바로 교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0에서 1까지의 위에 있는 그래프가 x가 되고요. y 꼴 x가 되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x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이것을 뭐 한다? 0에서 1까지 정적분 처리해서 두 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배에 0에서 1까지일 때는 바로 이 피적분 함수의 한 부정적분에 무엇만 처리해주면 된다? 바로 계수만 처리해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x는 x제곱이 되니까 계수가 2분의 1이고요. 자, x제곱은 3분의 x세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은 6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 3이 아니죠. 2와 6을 약분했으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서, 자, 정답은 3분의 1이 맞아요. 3분의 1이 맞는데, 혹시 여기서 다른 식으로 계산했는 친구들 있나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x에서 x제곱을 빼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 fx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와 y 꼴 x가 만나서 생기는 이 부분의 넓이니까 바로 얘를 무엇을 써도 되겠다? 바로 6,3 공식을 써도 되는 거죠. 맞나요? 교점과 교점이 0과 1이면 그 차가 1입니다. 즉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넓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적분을 해도 정적분 값이 6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2만 곱하면 되니까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직선하고의 둘러싸인 부분은 6,3 공식을 많이 잘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x축 이 직선하고 이렇게 좀 넓이가 좀 좁은 구간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y꼴 x와 바로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바로 6,3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걸 꼭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3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와 그 역함수 dx의 두 그래프인데 이 두 그래프가 두 점 1,1과 5,5에서 만납니다. 두 그래프가 역함수이므로 자, 교점은 반드시 정가함수일 때는 y 꼴 x 위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y 꼴 x를 하나 그려둔다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는 뭐하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1에서 5까지 fx의 정적분 값이 9다. fx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정적분 값은 바로 넓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fx 그래프와 x 이퀄 1, x 이퀄 5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9가 되는 거죠. 그 정적분 값이 9가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이쪽도 넓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겠죠. 자, 그런데 fx와 g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식도 필요 없어요.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죠? 1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넓이는 얼마죠? 25죠. 25에서 1과 9를 몇 번 빼면 되겠다? 두 번 빼면 되겠네요. 이 fx와 g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인테그랄 1에서 5까지의 앞에서 정리한 y꼴 x라고 했을 때 이 x에서 누구를 fx를 뭐한다? 정적분 한값의 두 배가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전체 넓이 얼만데? 25인데 거기에서 1을 한번 빼고
9를 몇 번 빼면 되겠습니까? 2번 빼주면 바로 이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따라서 25-1에다가 자, 18까지 빼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5에서 19를 빼주는 것과 동일하죠. 따라서 이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 되는 6이라고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개념대로 갈 필요 없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1035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3차 함수입니다. 상수항이 없네요.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3차 함수가 그 역함수에 대하여 그랬죠. 그럼 이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자, 증가 함수가 되어야 되죠. 최고창의 계수가 1이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함수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gx를 굳이 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증가 함수이므로 반드시 y 꼴 x와의 교점이 생겨야지만 바로 gx와 둘러싸인 부분에 도형이 생기겠죠. 따라서 y 꼴 x와의 교점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 3차 함수와 y 꼴 x를 연립하면 되겠죠. x 소거되네요. 소거되고 x 제곱으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바로 x제곱이 0이 되고 x 이꼴 1이 되니까 바로 이 함수는 y 이꼴 x와 0에서는 접해버리고 1에서는 교차하는 그런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를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y 이꼴 fx를 그려놓은 다음에 이 fx의 그래프가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 0에서는 y꼴 x와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는 거죠. 이렇게 접하면서 자 1에서는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gx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릴 수는 있겠지만 굳이 gx를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바로 이 y꼴 x와 fx의 둘러싸인 넓이의 몇 배를 해주는 데다 두 배를 하면 되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1에서 교점이 발생했으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가 무엇이 되고 x가 되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이 3차 함수니까 그걸 빼주면 부호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x dx가 되겠죠. 이 정적분 값에 몇 배? 두 배를 취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x와 x 마이너스 x가 소거가 되면서 0과 1까지의 바로 정적분 값이니까 이 비적분 함수의 한 부정적분의 바로 계수가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x 세제곱은 x 4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계수가 되고 x제곱은 x 세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배에 3과 4를 통분해 버리면 12로 통분할 수 있죠. 3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3, 4배가 되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니까 1이 돼버려서 약분하면 6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넓이가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점은 찾아줘야 되는데 그 교점을 누구와의 교점을 찾아라? y꼴 x와의 교점을 찾아주면 된다. 정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y꼴 x 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1036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자,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t 꼴 2에서의 이 p의 위치가 8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t 꼴 3에서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죠. 자, 위치가 주어졌는데요. 위치는
바로 이 속도함수의 바로 뭐다? 정적분과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위치의 변화량, 변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변이만 안다고 해서 위치를 알 수가 없죠. 항상 누가 있어야 된다? 시작점이 있어야 되죠. 시작 위치. 즉, t가 0일 때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0일 때의 위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일 때의 위치가 주어졌으니까, 이 속동 함수를 가지고 바로 위치의 변화량, 즉 변이를 생각해 보면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의 요 속도 함수를 뭐 해주면 된다? 정적분 처리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것이 바로 뭐다? 위치의 변화량이죠. 변이가 되는데 위치가 8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위치를 알 수 없으므로 처음 위치를 우리가 보통 x 제로로 표현하죠. 이 두 개를 더한 것,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 즉 변이를 더한 게 바로 무엇이 되라? 8이 되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x 제로를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풀어보면 x0에다가 이 한 부정적 분을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나요? 그리고 3t가 되겠죠.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준 게 바로 8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0에서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는데 0은 0이잖아요. 2만 대입하면 2의 제곱이 4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리고 2를 대입하면 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항하면 결론적으로 처음 위치는 얼마가 된다? 바로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바로 t가 뭐일 때, 3일 때의 위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처음 위치 10에서부터 출발하여 t가 3이란 말은 0에서 3까지의 바로 이 속도 함수를 정적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t가 3일 때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그대로 뺏겨 적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에 3을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이 되고요. 0은 0이 되나 3만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이 9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고 바로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10 마이너스 9 얼마가 된다? 1이 바로 t가 3일 때의 바로 위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속도함수를 정적분하면 뭐가 되는데 바로 위치의 변화량, 즉 변이가 되죠. 그런데 처음 위치에서 그 변이만큼 바로 더해 준 게 그 시간 t에서의 바로 위치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103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어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바로 속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자, t가 1에서의 전피의 위치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을 적어보면 처음 위치는 원점이니까 0이죠. 여러분들 0이고, 자, t가 1일 때니까 0에서 1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이때 속도 함수를 뭐하면 적분한 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게 위치가 얼마가 된다? 바로 0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을 더한 게 5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K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0에서 1까지면 바로 개수가 답이죠. 자, 개수는 T의 세제곱인데 3으로 나누어서 1이고요. 얘는 T제곱이 되는 게 1이네요. 그리고 K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0을 더한 것을 우리가 추가시켜 주죠. 그게 5입니다. 그럼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K의 값을 찾아냈네요. 5라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번에는 1에서 4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가 변위라고 했죠. 변위는 바로 뭐와 똑같다? 정적분과 같다는 거죠. 그럼 움직인 거리가 바로 뭐다? 넓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므로 자, t가 1에서 4까지, 1에서 4까지의 위치의 변화량만 알아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바로 3t 제곱 마이너스 2t에 k를 5를 구했으니까
이 부분을 뭐 하면 바로 정적분하면 바로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부정적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t의 세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5t가 되겠대요. 4를 넣는 값에서 1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니까 4를 넣는 값에서 1을 넣는 값을 빼준 것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의 세제곱은 64가 되고요. 4의 제곱은 16이 되네요. 그리고 5, 4, 20이 되고요. 1을 대입하면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4가 되니까 64에서 4를 더하면 68이 되겠습니다. 1과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자, t가 1일 때부터 t가 4까지의 그 위치의 변화량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6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